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14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죠. 왜 민주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물론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지만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을 조롱을 하고 대통령 부부를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물렁하게 보여서 그렇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오후에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상황을 정말 어떤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단번에 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원, 경찰에 가 있는데 법원과 경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국민의힘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죠.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확실하게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느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준석이 지금 6개월 당원권 당원권 정지 상태죠. 그 사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것이 인용이 되니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헌 개정안,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도 무효다, 이렇게 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또 가처분 신청, 이것을 냈는데, 이 당헌 개정 비상 상황 무효, 이것은 오늘 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은 28일 심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병합을 하면은 바로 결정되지는 않고 이달 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1차 가처분 신청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냈을 때 9일이 걸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달을 넘어서까지 또 질질 며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조사도 시작되고 하는데 상당히 불안하죠. 제대로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진석 비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하고 했지만은 이 법원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 정진석 비대위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지금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또 직무대행을 맡아야 되고, 거기서 또 비대위를 출범시키기에는 참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출범을 시켜도 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은 할 겁니다. 만약에 이 기각이 되면은 또 기각이 되는 대로 이준석이 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항고를 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준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격 박탈. 뭐냐 하면은 완전히 당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당헌을 대상으로 또 당내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당원 자격이 없으면 가처분 신청이 안 되죠.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초강성 지도부, 이재명 지도부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죠.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흠집을 내서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다, 정청래, 탄핵, 박홍건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대로 질질 거면은 이준석 때문에, 전직 당대표라는 이준석 때문에 역할을 못하고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경찰의 수사,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교사, 무고죄 수사도 16일 이준석을 소환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6일 날 소환을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낼지, 언제 어떤 결론을 낼지도 지금 불확실하고, 사실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불확실하고, 만약에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또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당원권이 그 정지가 돼서 사실상 제명이 되죠.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죄받기 전에는. 자, 그렇지만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법원도 불확실하고 경찰도 불확실하다면은 유일한 방법은 당 안에서 이준석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윤리위원회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추가 징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묘하게 윤리위원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8일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정진석 가처분 심리하는 날도 28일 같은 날입니다. 묘하게 그렇게 같이 됐는데 그런데 28일까지 지금 2주나 남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다. 28일 동안 또 이런 혼란을 28일 이상입니다. 그때 정진석 심리가 시작되면은 또 한 2주 또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장 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를 내일이라도 소집을 해서 제명 처분을 하면 된다. 이제 그 이준석을 제명해버리면 된다. 자, 제가 지금 당헌 당규를 다 찾아봤는데, 국민의힘 윤리 규정에 보면은 윤리위 소집하는 거 며칠 두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당 대표나 그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최근에도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추가 징계 필요하다고 보는 인물입니다. 그 1차 당원권 정지 6개월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집을 하는데 소집 전에 어떤 며칠 동안 공고 기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 소집이 가능하죠. 그리고 징계 사유 1번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지금 당에 아주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있죠. 징계 사유 1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추가 징계를 할 때는 윤리 규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차 징계보다 더 무겁게 하도록, 중하게 하도록. 그래서 1차 징계가 당원권 정지니까 더 무거운 것은 제명과 탈당 권유죠. 탈당 권유도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입니다. 자, 그 상황인데 이 사유도 충분하죠. 추가 징계할 수 있는 사유. 무엇보다도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 윤리위에 권고를 한 상황이죠.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당 소속 의원들이 저는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몇 명 이준석을 따르는 몇 사람은 빠졌지만은. 자, 그리고 그 의원총회 결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고기, 양두구역 이런 비하 발언을 한 것.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자체가 징계 사유 1번,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대로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 법원에, 이 당내 문제를 법원에 끌고 가면서 법원에 탄원서까지 내서 판사에게 탄원서까지 내서 당내 사정을 일일이 구해바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 독재자 이런 표현을 했죠. 자, SNS를 통해서는 비겁한 항대로까지 표현을 한 이것은 명백한 징계 사유죠.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가 아직 안 나왔지만은 경찰에 성접대,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접대, 성매매에 의한 접대를 받았다는 이것을 소환을 받은 자체가 당의 위선을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안 나와도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친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추가 징계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28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이준석이 제명이 되면은 더 이상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격이 없어져 버리죠. 오늘 이 심리가 열려서 이준석이 법정에 출정을 했는데 이준석이 또 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헌 개정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 쪽 변호인단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의힘 변호인단의 논리인데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6개월 당원권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면은 어쨌든 6개월 동안은 당원이 아니다. 당원이 아니면 당헌에 대해서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가처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헌에 대해서 가처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면은 국민의힘 안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선임된 비대위원장 또 비대위원에 대한 이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도 없어지겠죠. 당원이 아니면.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방이 벌어지니 이준석 쪽 변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정학 처분이 돼도 여전히 학생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학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학생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학생 아니냐, 당원권 정지됐어도 여전히 당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퇴학을 시키면 되죠. 아예 퇴학을 시켜서 학적을 파버리면 됩니다. 이준석은 제명을 시켜서 당적을 파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예 제명을 시켜서 당원 자격을 박탈해버리면은 지금 기존에 오늘 논란이 됐던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또 따져봐야 되고, 그전에 했던 것은 뭐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다른 계속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하는 그 자격은 없어지는 거죠. 당원이 아니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어차피 처리할 일 같으면은 초간단 퇴치법, 이준석의 초간단 퇴치법, 내일이라도 당장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 처분을 하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